투자금 대비 순수익률 가장 높은 지역 정말 따로 있고, 이쪽 지역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용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입지별로 상황이 다 틀리고 투자 금액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용산 안에서도 등급별, 그 안에서도 투자금 대비 순수익률 가장 높은 곳 어디인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듣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에 투자하기 이전에 용산이 어떤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이것은 알고 접근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공통된 첫 번째 원칙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내 투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 입지 가치, 전망, 내 투자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디가 가장 좋은가, 이 입지 선택이 내 투자 금액보다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용산은 투기 과열 지구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서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조합원 수가 얼마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내 수익률이 그만큼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조합원 수가 얼마나 있는지, 예상 조합원 수가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산 안에 투자를 하실 때 이것은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산 안에서도 투자금 대비 정말 수익률이 높은 곳, 어떤 곳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사무실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질문을 하십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투자 금액, 그다음에 수익률, 갭투자 가능한지, 이것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투자 지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산하면 어떤 개발 호재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 봤을 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바로 국전무단지가 있겠죠. 2024년도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25년도에 앵커 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죠. 용산 민족공원, 우리나라의 센트럴파크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3대축이죠. 개발 3대축 안에 다양한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수익률은 얼마인지, 갭투자가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근접한 지역이죠. 바로 서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서계동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2차로 개발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권리산정 기준이 이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완공이 돼서 등기가 만료가 돼야 되지 현금 청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투자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실거주로 접근을 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완공이 된 그런 매물의 경우는 투자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거주로 접근 가능한 투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서계동 같은 경우는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에서 7억 정도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죠. 이 전세가 같은 경우는 약 2억 5천에서 약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은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약 4억 정도.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바로 갭이죠. 네. 갭으로 접근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쪽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갭으로 접근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6억이나 7억에 대한 이런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서계동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역은 바로 신속통합이죠. 바로 아래쪽에 신속통합 1차로 선정이 되어 있는 청파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진입하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성이죠. 지금 투자하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청파 2구역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되기 이전에 많이 추천을 드렸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워낙에 소액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은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 93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낮으면은 나중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일반 분양분이 적어도 500에서 600세대 정도는 나와야지 그만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정말 속된 말로 먹을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93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게 없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 2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설명을 드릴 지역은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청파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어떻죠? 바로 조합 설립 민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 매가가 11억에서 지금 현재 12억의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재개발이 추진이 될 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많이들 묵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매매가가 너무 높죠. 11억에서 12억대의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이 숙대 입구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당히 높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전세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세가가 약 3억 정도 됩니다. 전세가 약 3억 정도의 이 매가를 빼면은 투자 금액이 얼마죠? 정말 8억에서 9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과거에는 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구역 지정이 이때 언제 됐느냐? 바로 2004년도죠. 2004년도 6월 달에 구역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구역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도 언제다? 바로 2004년 6월 달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축이 만들어졌는데 투자로 됐다? 어떻게 된다? 현금 청산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파 1구역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전에 완공이 된 구축 건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신축 건물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사업성은 거의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거의 13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높지도 않고 정말 적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비율이 살짝 높다라는 단점도 갖고 있다. 네, 용산의 두 번째 3대 개발축 바로 국제업무 단지입니다. 이 국제업무 단지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원효로 1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 상가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에 의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구역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아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아직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갭 투자죠.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매매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상당히 조금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8억에서 지금 현재 9억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전세가가 약 2억 5천이죠. 2억 5천에서 약 3억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갭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 5억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 사업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사업성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여기 5억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정말 관리 처분이 나서 이 전세 금액도 돌려주고 여기에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때 먹을 게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은 원효로 2가 지역입니다. 원효로 2가 지역, 국정부단지와 상당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효창공원 압력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초역세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울까요? 바로 이쪽 지역의 경우는 3080 도심 공공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거래죠.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를 하는 순간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정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은 바로 원효로 3가 지역입니다. 이 원효로 3가 지역인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확정 지역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예정 지역인데 이 원효로 3가 자체가 국정부 단지와 상당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국정부 단지만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말 국정부 단지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이쪽 지역의 평당가가 1억 이상 나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따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합동으로 같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대단지로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현재 매가가 6억에서 7억 정도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단점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단점일까요? 바로 역에서 멀다라는 점입니다. 효창공원 앞부터 지금 원효로 3가 그 다음에 원효로 4가의 경우는 여기 근처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효창공원 앞역 도보로 봤을 때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전세가죠. 이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산 안에서 전세가가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가 자체는 6억에서 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전세가가 2억 초반대, 1억 후반대 이 투룸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다? 4억 이상. 4억 이상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인데 실투자 금액이 4억 이상 들어간다? 초기 재개발 지역인데 투자 금액이 4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지역이지 않을까? 솔직히 4억이면은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안에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2곳, 3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금액인데 4억을 여기다 몰빵해서 10년 이상 기다린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회비용이 날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상당히 좋다. 왜? 국정부 단지랑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은 원효로 4가 지역입니다. 원효로 4가 지역. 이 원효로 4가 지역의 경우는 모아타운 3차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 국정부 단지와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의 단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전세가죠. 전세가가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매매가를 보게 되면은
7억에서 8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전세가가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전세가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 나가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 실투 5억 이상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5억 이상 지금 실투 금액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의 가치를 봤을 때 이 한강 조망과 국제무단지 수혜 더블로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네, 마지막으로 용산의 3대 개발축 바로 용산공원입니다. 주변 매매가 정말 가파르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바로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공원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첫 번째 지역 바로 후암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남산하고도 가깝고 서울역하고도 가깝고 바로 용산공원하고도 가깝습니다. 입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입지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용산공원으로 봤을 때 머리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수혜를 정말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남산, 그 다음에 공원, 자연환경 중심에 후암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후암동 지역의 경우는 바로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구역하고 3구역은 현재 재개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2구역은 지금 노후도 기준이 안 맞아서 재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구역하고 3구역은 이쪽 지역의 경우는 남산이죠. 이 남산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바로 고도 제한이죠.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완화 계획이 확정 발표가 나면서 1구역과 지금 3구역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구역의 지금 매매가죠. 매매 가격은 지금 6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죠. 전세가 같은 경우는 약 2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약 이쪽 지역의 경우는 실투 금액이죠. 실투 금액 약 3억 5천 정도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산공원이죠. 이 용산공원 끄트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3구역이죠. 3구역이 입지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1구역의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남산과 서울역에 가까운 지역은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성도 다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후암동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다음 지역 바로 한남 뉴타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정말 15억, 20억 현금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원이죠. 공원 조망과 그 다음에 한강 조망 더블로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만 돼도 대박인데 두 개를 다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소액밖에 없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용산 안에서도 다른 지역,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찾아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산공원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다음 지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 경우는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남 이태원동의 경우는 이 남산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부촌의 이미지까지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간에 위치한 한남 이태원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한남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이론 한남의 부촌의 이미지까지 더블로 지금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역시 남산이죠. 남산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는 지역이지만 고도 제한 완화 발표가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면 용산구청장이죠. 용산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쪽 고도 제한 완화를 조금 더 해달라라고 지금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 지금 매매가죠. 매매가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 매매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역시 재개발 초기입니다. 재개발 초기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소문이라도 돌면은 매매 가격 어떻게 되죠? 바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만 돌아 재개발 동의서만 걷어 그러면 매매가는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아직까지 용산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상승 가치는 용산 안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남산의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용산공원의 수혜를 볼 수가 있고 한남 뉴타운, 이런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일의 부촌의 이미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정말 끌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의 중심에 한남 이태원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만 만들어져서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 상승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매가가 5억에서 6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얼마? 바로 3억 정도, 3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얼마? 바로 3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가치가 있고 정말 투자금 대비 순수익률 가장 높은 지역 정말 따로 있고 이쪽 지역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오시면은 상세한 지역 분석 플러스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정말 눈으로 실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 용산 안에서도 투자금 대비 정말 수익률 높은 재개발 투자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